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말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지? 싶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 말 한마디에 매번 상처받고 지치고 외로워지는 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인 김순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결혼 43년 차이고 남편 정병훈 씨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평범한 노부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참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 건 오래전부터 알았죠. 젊은 시절부터 술을 자주 마시던 사람이었고 그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저도 그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때보다 술도 많이 마시고 자주 취해 들어와서는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하곤 해요. 남편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 뭘 해도 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불평을 늘어놓죠. 처음에는 그 말들이 나를 위로하려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힘든가 보다고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이 점점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저 그의 불안정한 감정 표현이라고 여겼지만 반복될수록 이게 나를 위한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더 이상 그의 불평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또 다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힘든 건 알았기에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도 끙끙 앓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만 마시면 나에게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던졌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 고갈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은 또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다. 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며 느꼈던 지친 몸과 마음을 겨우 다독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항상 일정합니다. 술에 취하면 발걸음이 느려지고 고요한 집 안을 울리는 그 발소리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었는지를 미리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뭐든지 다 재미없어 남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제는 마음속 깊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반응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기본적으로 받아주던 위로의 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 너무 지겹고 내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 소파에 앉으며 불평을 이어갔습니다. 뭘 해도 할 맛이 안 난다. 그냥 사는 게 너무 지겹고. 그는 술에 취해 더듬거리는 말투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단지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 말을 받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점점 불안감과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뭐가 그렇게 힘든데? 내가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짧은 침묵을 깬 후 여전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세상은 재미없어. 뭐든 할 맛이 안 나고. 아무리 뭐 해도 계속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그냥.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나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어떤 불편함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어딘지 모르게 감정이 들떴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저는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그날만큼은 저도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고 있던 저는
남편의 반복적인 불평이 다시 시작될 때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 뭘 해도 할 맛이 안 난다. 이 말들이 어찌나 반복되던지 이제는 그 한마디에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더욱 직설적으로 무섭게 나오는 제 말이었죠. 그만 좀 해라 진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친 건 사실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었죠. 그동안 그가 반복한 말들을 들어오며 이젠 내가 어느 정도 참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다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말 이제 그만 듣고 싶어. 남편은 잠시 저를 쳐다보며 멍해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싶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이 말이 제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더 이상은 그 말을 묵묵히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마음속에 담겨 있던 억눌린 분노와 고통이 한꺼번에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않았습니다.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저의 말은 더 이상 필터가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 술 마시고 나서 매일 불평하는 거 나도 이제 못 듣겠다. 나도 인생이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재미없을 때도 많아. 그런데 당신만 그런 거 아니잖아. 매일 같은 소리 하면서 내가 다 듣고 살아야 되는 거냐고? 이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불평을 참고 견디면서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불평을 견디는 것조차 내가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랬기에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술에 취해 혼미한 상태에서 제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갔는지 잘 모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날의 상황은 분명 그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평소처럼 그만 좀 해라는 말로 끝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마음속에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술김에 비로소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내 불만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그가 반복적으로 내게 던진 말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 좀 해. 내가 여기 있는데 계속 그런 말을 반복하는 게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계속 너의 불평을 들으면서 내가 사는 게 쉽냐? 내가 지금까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으로 고통받았는지 알아? 이젠 진짜 못 참겠어. 말을 하는 동안 저는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들을 모두 내뱉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참았던 그 모든 불만과 슬픔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들으며 여전히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술에 취한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듣고 나서 한동안 남편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면 그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니면 그저 술에 취해서 무언가를 모른 채 넘어간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그가 반복적으로 내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술에 취해 불평을 반복하지 않았지만 그가 말하는 것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내인 내가 하는 일에는 큰 관심도 없고 주말엔 마냥 편안히 쉬고 싶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차 그의 변화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어쩌면 내가 너무 바랐던 변화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여전히 불평을 하며 여전히 내가 그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죠. 그동안의 사랑과 인내가 이제는 무색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걸까? 황혼의 나이에 과연 더는 이런 관계를 지속할 의미가 있을까? 남편과 저는 이제 65세와 68세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에 대한 애정도 남아있기는 했지만 그만큼 상처와 후회도 쌓여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이가 어떤 감정으로 지탱되고 있는지, 그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단지 편안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과연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시점에서 말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삶의 의미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의미가 함께한 세월 속에서 점점 흐릿해져만 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반복되는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로 나를 자꾸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불평은 항상 사는 게 재미없다, 뭘 해도 할 맛이 안 난다로 시작해 끝없이 나를 고립시켰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건지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지 몇 주나 몇 달이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말들을 듣고 있는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그만큼 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힘들어 보였기에 그런 말을 들어주고 그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단순한 불평이 아닌 내게 던지는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반복되는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내 감정이 점점 더 고갈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나는 점점 그가 나에게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 그가 내게 사는 게 재미없다고 불평할 때마다 내 마음은 더욱 메말라 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평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치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의 불평이 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 세월 속에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함께 살아온 시간 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서로 얽히고 꼬여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들은 결국 감정의 골짜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화해했고 그 화해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부부로서의 결속을 다지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속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각자의 감정과 불만이 쌓여갔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고 이미 지나온 삶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불평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마다 계속 참으며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참고 있을 수 있는 힘조차 떨어져 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 그는 평소처럼 반복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다, 아무리 해도 할 맛이 안 난다. 그 말은 정말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고 그 순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
나는 그가 나에게 의지하는 것과 내가 그의 불평을 듣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내가 계속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내가 그의 아내로서 이 모든 고통을 계속 견뎌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내게 불평을 던지고 그 불평을 들어주면서 나는 점점 내 감정이 메말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제는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반복되는 불평, 그를 위로해주고 그와의 대화를 나누려 애쓰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 점점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만 좀 해. 내가 이 사람과 더 살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내 인생이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 걸까? 이 질문이 내 마음속에서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불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살면서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남편과 황혼의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은 점점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고 내 감정은 점점 고갈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혼을 해야 할까? 내 인생에서 그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 아니면 그를 떠나야만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혼자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더 지속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 이혼을 결심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더 이상 끌어갈 힘이 없다면 오히려 나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추억과 사랑, 그것을 쉽게 버릴 수 없다는 마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건가? 만약 내가 그를 떠난다면 그는 변할까? 혹시 내가 끝까지 참지 않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의 반복되는 불평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다졌어요. 이제는 이혼을 고민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변화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더 이상 그렇게 기다리며 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도 남편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다면 과연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그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행복일까? 그 질문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지만 결국 내가 선택할 길은 내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내가 계속 속으로 괴로워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그 후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알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을 결국 남편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너는 바뀌지 않겠다는 걸 이제 알아. 나도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내 자신을 잃을 수 없어. 그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시간이 헛되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맞이한 이혼, 그 선택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만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갈 힘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한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디어 자유를 느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나실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